1187화는 1186화의 긴박한 흐름을 이어받아 이무가 루피의 공격을 받고 허공으로 크게 튕겨나가는 장면에서 시작됩니다. 이무가 날아가는 궤적을 쫓아며 루피는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묘한 긴장감을 느낍니다. 가까이서 보니 저 녀석 정말 무섭게 생겼잖아. 루피의 외침이 채 끝나기도 전에 허공에 떠있던 이무의 손끝에서 검은 불꽃이 소용돌이치며 형상화됩니다. 이무는 그것을 마치 사냥감을 조준하듯 로키를 향해 쏘아보냅니다. 순식간에 날아온 불꽃에 닿은 로키가 말하죠. 뜨겁다기보다 뼈가 시리구나 아프군. 대체 뭐야 이 검은 불꽃이. 그때 이무는 나직하고 서늘한 목소리로 그저 스테그마라는 단어만을 나지막히 내뱉습니다. 그 순간 로키의 몸을 감고 있던 검은 불꽃을 향해 기괴하게 뒤틀리더니 날카로운 검의 영상이 로키를 향해 날아오며 로키의 몸을 그대로 관통합니다. 힘없이 추락할 로키는 궁코가 얼어붙어 있는 얼음지대 위로 무겁게 떨어집니다. 얼음 속에 갇힌 궁코를 구하려 애쓰던 브룩과 일행들은 로키의 추락을 목격하고 멈춰섭니다. 거구의 로키가 지면에 충돌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래 깔린 얼음이 그만아가지 않은 채 단단하게 유지되는 기현상에 그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죠. 그때 로키와 함께 날아온 라그니르가 얼음 위에 떨어지자 마법이라도 부린 듯 얼음이 서서히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전장은 다시 루피에게로 돌아갑니다. 이무는 로키를 꿰뚫었던 스테그마의 검은 영상을 이번에는 루피를 향해 날카롭게 발사합니다. 그리고 장면은 조로와 소머즈가 대치하는 장면. 비의 신자자의 기묘하고 압도적인 능력 앞에 밀리며 눈앞에서 거인족의 아이들이 차례차례 납치당하는 절망적인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장면, 상디와 킬링엄의 격전지로 옮겨갑니다. 상디는 맹렬한 기세로 킬링엄을 몰아붙이며 실수 없이 발길질을 이어갑니다. 하지만 상디의 공격은 킬링엄에게는 통하지 않죠. 이에 상디는 분노하며 말합니다. 제기를 대체 얼마나 튼튼한 거야. 상디의 거친 외침에 킬링엄은 차갑고 오만한 미소를 지으며 상디를 단 한 번의 일격으로 멀리 날려버리며 말합니다. 튼튼함과 불사는 하늘과 땅 차이자. 쓰러진 상디의 머릿속으로 과거 가반이 자신에게 건넸던 날카로운 조언이 주마등처럼 쳐지나갑니다. 니놈, 사왕의 선장을 지탱해 나갈 수 있겠냐? 너는 폐영색 패기를 지닌 자의 자질을 갖고 있다. 왕이 되어라. 네가 진심으로 루피를 해적왕으로 만들고 싶다며. 다시 전장은 기어피트의 모습으로 변모한 루피와 그 앞을 가로막은 이무의 대치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무는 루피를 내려다보며 낮고 기분 나쁜 목소리로 읊조립니다. 드디어 나타났군 조이브이. 루피는 특유의 단호하고 결의에 찬 눈빛으로 그를 쏘아보며 소리칩니다. 다른 이름으로 부르지마. 내 이름은 루피다. 나는 해적왕이 될 사나이다. 루피의 당당한 일갈과 함께 화면의 중앙에는 세계의 주인 네로나 이무 성대, 해적서왕 몽키디 루피라는 강렬하고 묵직한 문구가 새겨집니다. 모든 상황이 절정을 향해 치닫으며 1187화는 끝이 납니다. 다음 주는 정상연지입니다. 이번 원피스 1187화는 수많은 독자들에게 전율과 경이로움을 안겨줬습니다. 그 중심에는 일진모자 일당의 핵심 전력이자 루피의 든든한 날개, 상디의 폐영색 패기 각성이라는 결정적인 서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전력 상승을 넘어 상디라는 캐릭터가 해적왕의 동료로서 도달할 수 있는 정점을 확인시켜준 중요한 이정표라 할 수 있습니다. 상디는 전투 중 가반이 자신에게 건넸던 조언을 깊이 회상합니다. 너는 폐영색 패기를 품을 자질을 타고난 자다. 진정으로 루피를 해적왕으로 만들고 싶다면 네 스스로가 왕의 그릇을 갖추어라. 이 장면을 통해 상디의 폐영색 패기는 이제 가설의 영역을 넘어 루피를 해적왕으로 만들기 위한 필연적인 서사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상디의 폐영색 각성은 결코 갑작스러운 설정이 아닙니다. 오다슴은 연재 초기부터 치밀하게 설계된 복선들을 통해 이 순간을 꾸준히 예고해왔습니다. 가장 먼저 주목할 것은 로제 적단과 밀짚모자 일당 사이의 평행 이론입니다. 루피, 조로, 상디는 각각 로제 적단의 핵심 전략인 로저, 레일리, 가반과 평행선을 그리며 성장해왔습니다. 과거 루피와 조로가 각각 로저와 레일리의 대를 잇는 폐영색 보유자로 예견되고 증명되었듯 가반의 등장은 상디 역시 그와 동일한 서사적 궤적을 걷고 있음을 명시합니다. 특히 이번 에바프 편에서 가반이 폐영색 패기 보유자임이 확정되면서 상디가 그와 같은 힘을 각성하는 것은 대를 잇는 숙명이자 거부할 수 없는 정해진 수순이 되었습니다. 둘째, 기념비적인 단행본 100권 표지가 지닌 상징성입니다. 99권부터 101권까지 하나로 이어지는 거대한 파노라마 표지는 그 자체로 오다쌤이 숨겨놓은 거대한 복선으로 보입니다. 그 중심에 있는 100권 표지에는 에이스, 루피, 야마토, 조로, 그리고 상디가 그려져 있습니다. 부제부터가 폐영색인 이 표지에서
상디를 제외한 나머지 4인 모두가 폐양색 패기 사용자라는 사실은 결코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오다스미 폐양색을 테마로 한 표지에 굳이 상디를 배치한 것은 그가 장차 폐양색의 일원이 될 것임을 암시하는 가장 강력한 시각적 단서인 거죠. 세 번째, 1080이라 컬러 표지에 숨겨진 이스터 에그입니다. 당시 상디가 들고 있던 유리책의 제목이 COOKING, 쿠킹이 아닌 COCKING로 표기된 점은 매우 예사롭지 않습니다. 해외에서 폐양색 패기를 뜻하는 컬러 오브 컨커러의 약자인 COC와 왕을 의미하는 킹을 교묘하게 결합한 이 표기는 오다쌤 특유의 치밀한 복선 설계로 보입니다. 비록 단행본 107권에서 수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흔적은 오다쌤은 이미 오래전부터 상디의 폐양색 각성을 염두에 두고 독자들에게 아주 작은 힌트를 던져왔다는 증거로 보이죠. 마지막으로 그가 가진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에 대해 다시금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상결전 당시 이반 코프는 루피의 폐양색을 단순히 타인을 굴복시키는 힘이 아닌 사람을 끌어들이는 힘이라 정의했습니다. 상디 역시 펑카자드 편에서 적대적인 관계의 해군들조차 자신을 따르게 만들었던 기묘한 포용력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이는 상디가 스스로 권력을 휘두르는 왕이 아닌 루피를 중심으로 주변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이끄는 왕의 조력자로서의 자질을 이미 내면화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결국 가반이 건넨 왕이 되어라라는 말은 상디에게 있어 루피를 위한 최고의 헌신이자 자신이 도달해야 할 정점을 가리키는 이정표입니다. 루피가 해적왕이 되는 그날 상디는 그 곁에서 세상의 모든 일을 매료시키는 왕의 날개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의 폐양색 각성은 단순히 강해지는 것을 넘어 루피의 꿈을 현실로 만드는 가장 든든한 동력이 되겠죠. 그렇다면 제가 주목할 건 폐양색 패기 각성과 함께 나올 상디의 마지막 기술입니다. 저는 상디의 마지막 기술 이름이 아스모데우스 잠부라고 생각합니다. 이 가설은 상디의 상징인 악마의 발 기술명의 계보가 최종적으로 가장 강력한 악마의 이름을 통해 완성될 것이라는 가설입니다. 아스모데우스는 서양 신화나 악마학에서 언급되는 강력한 악마 군무 중 하나로 특히 세욕과 분노를 상징하는 존재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아스모데우스가 상징하는 세욕과 분노는 그대로 상디의 가장 인간적이고 뜨거운 면모를 나타냅니다. 아름다운 여성을 보며 한없이 약해지는 그의 모습, 그리고 동료나 사랑하는 이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 그 누구보다 격렬하게 분노하며 모든 한계를 초월하는 힘을 내는 모습, 이런 것들이 바로 아스모데우스의 상징과 일치하죠. 상디의 분노는 단순한 화가 아니라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한 그의 순수한 사랑과 연결된 폭발적인 에너지니까요. 더 나아가 아스모데우스가 9 북쪽 악마 신 중 하나로 불린다는 점에서 상디의 출신지인 노스불과 은밀하게 연결되기도 하며, 아스모데우스가 악마왕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앞서 이야기한 왕의 자제, 즉 폐양색 패기와 연결하여 상디의 최종적인 강함과 위상을 암시할 수도 있겠죠. 그는 단순한 악마가 아닌 자신만의 방식으로 왕을 섬기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연결고리를 통해 팬들은 상디가 폐양색 패기를 각성하고 왕의 패기와 빈스모크 혈통에서 비롯된 잠재력과 그의 요리사로서의 의지로 완성된 뜨거운 발차기가 결합되어 아스모데우스 잠부라는 이름의 최종 기술로 완성될 것이라는 겁니다. 특히 이 기술은 폐양색 특유의 검은 번개가 휘감기는 동시에 상디의 발에서 뿜어져 나오는 뜨거운 기운이 검은 불꽃의 형태로 발현될 거로 보이죠. 그리고 이 검은 불꽃 발차기를 선보이며 상디의 이명인 검은 다리까지 최종적으로 완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의 다리가 빈스모크의 과학력과 요리사의 뜨거운 열정, 그리고 왕의 자질이 담긴 검은 패기와 불꽃으로 뒤덮이는 순간 그의 모든 서사가 완성될 겁니다. 이 모든 떡밥들이 가리키는 상디의 최종 진화는 단순한 강함의 상승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빈스모크라는 이름 아래 고통받았던 과거를 극복하고 요리사로서의 긍지를 지키며,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가 목숨 바쳐 지키고자 하는 사랑이라는 가장 강력한 신념을 무기로 삼아온 상디라는 캐릭터의 모든 서사가 집약되는 순간일 겁니다. 그의 뜨거운 발에서 검은 번개와 검은 불꽃이 타오르는 아스모데우스 잠부. 이 기술은 단순한 파괴력을 넘어 약자를 지키고 동료를 위해 분노하며 아름다운 꿈을 쫓는 상디의 영혼 그 자체일 것입니다. 검은 달이라는 그의 이명이 진정한 의미를 얻게 될 때 우리는 상디가 걸어온 낭만적인 여정의 가장 아름다운 정점을 목격할 수 있겠죠.